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TQ 일러스트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인데요. 자, 작업 방법을 보시면 이 티셔츠에는 패턴이 등록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팔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자에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패턴으로 등록을 해서 적용을 할 거예요. 패턴 역시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패턴을 등록한 오브젝트가 또 변형되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을 날리는 이 야구공 오브젝트는 모자에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펙트, 드랍 섀도우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러쉬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출력 형태와 지시사항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효과 하나, 둘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옵션 안에서도 여러분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게 또 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회전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새 도큐멘트를 열어야겠죠. 컨트롤 N을 누르시고요. 2번 문제 크기는요. 160에 120mm입니다. CMYK 컬러 모드인지 확인하시고 엔터를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를 엽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주세요. 자, 화면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롤러에서 끌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저장을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자, 답안이 전송대 기본 경로, 제시하고 있는 경로, 내 PC 문서 GTQ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명은 여러분의 수험번호, 이름, 다시 문제번호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전 확인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으로 등록할 트로피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주 사용하는 툴은 이렇게 꺼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운 다음에 21에 36mm를 입력하고, 자, 테두리만 있는 상태로 오브젝트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 툴로 상단 부분 있죠. 상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뒤덮는 사각형을 그려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고요.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에서 기본적인 모양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컬러 패널 꺼내 놓을게요. 더블 클릭해서 자,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실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상단부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Alt 누르면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하면 중앙에 정렬이 되면서 그려집니다.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쪽 모양을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사각형의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퉁이 위젯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코너 값을 컨트롤 패널에서 바로 넣어서 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mm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도 선택을 할게요. Shift 누르면서 선택하고 Shift 누르면서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하단부 두 개의 고정점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스케일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95%로 조정을 해줄게요. 네, 그리고 모퉁이 위젯값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퉁이 값을 조정하실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상태로 보셔야지만 선택된 고정점에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모퉁이 위젯 표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패널에도 표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선택했는데 저는 왜 안 보이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툴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야 보이겠습니다. 네, 2m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영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이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무브를 활용하겠습니다. 무브 대화 상자는 셀렉션 툴 더블 클릭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하면 바로 띄워집니다. 자, 마이너스 1씩 입력을 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왼쪽 상단으로 이동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 한번 바꿔 볼게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이 부분 음영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단부 오브젝트는 음영값에 해당되는 컬러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ESC 또는 바깥쪽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제 하단부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3개를 그릴 거예요.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서로 겹쳐 그리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자, 상단 오브젝트, 전체 오브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허리젠탈, 중앙,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서 이렇게 중앙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자, 여기 중간 부분이 들어가도록 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운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이 타운을 회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도를 입력해서 회전하고 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좌우대칭형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티컬 카피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이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모양을 다듬어 나가야겠죠. 네,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네, 조금 더 넣어서 조정할까요? 자, 그리고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상대로 합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부를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 과정에서 패스파인더 과정에서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딜리트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부에 고정점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모퉁이 위젯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모서리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모퉁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셔야 모퉁이 위젯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영값을 만들기 위해서 합쳐진 오브젝트를
무브를 이용해서 하나 이동해서 복사할게요. 무브 대여 상자 띄워주시고요. 자, 호리젠탈 버티칼 각각 입력을 한 후에 카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음영 부분하고 이 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모 옵션스 클릭하시고 디바이드 해줍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음영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에서 색상 입력을 해주시고요. 트로피 하단부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23에 3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지정된 컬러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이렇게 쉬프트를 누른 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퉁이 위젯을 사용해서 자, 모퉁이 값을 둥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이제 음영 값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자, 이때는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Alt 누른 채 왼쪽 상단으로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디바이드 한 다음에 자, 상단에서 저희가 음영값 만들어 준 것과 같이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 삭제하시고 하단부에 색상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ESC 눌러서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로피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보죠. 자, 타원형과 사각형을 그려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른 채 클릭해서 중앙에 정렬한 상태로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수치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배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 컬러는 넌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사각형을 배치를 합니다. 네. 불필요한 부분을 포함해서 사각형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사각형을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 자,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가 빠지는 게 이제 마이너스 프론트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선의 두께감을 주고 면으로 확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 열어 놓으시고요. 네, 여기 두께감은 7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들을 면으로 확장하기 전에 먼저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양쪽의 뾰족한 부분에 두 점을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패널에서 코너 값을 1mm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둥근 형태로 모퉁이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두께만큼,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는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음영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엘립스 툴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24mm, 40mm의 타운을 그려서 스트로크 컬러만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중앙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하시면 다시 한번 얼라인을 사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자, 새롭게 그린 타원과 손잡이 부분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격리 모드가 되고요. 격리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는 다른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이 해당 오브젝트만 편집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디바이드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영에 해당되는 이 오브젝트들은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입력했으면요, 자, ESC 눌러서 온랩 모드로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손잡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중앙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정원이 필요합니다. 자, 엘립스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13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 컬러 넣어주셨고요. 이제 1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여러분이 오브젝트로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 또는 상단 컨트롤 패널 또는 프로퍼티스의 캐릭터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은요, 에리얼 볼드체를 활용해서 변형을 한 겁니다. 자, AR 입력해서 에리얼 볼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크기는 27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을 입력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색상은요, 자, 음영각과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숫자 1을요, 일반 오브젝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선택 도구로 숫자 1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 속성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일반 오브젝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트로 변환된 1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색상으로요, 하단에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 자, 이 격리 모드에서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숫자 1, 오브젝트로 전환된 숫자 1과 사각형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격리 모드에서 편집, 선택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더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균일한 거리만큼 이동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옵셋 패스입니다. 자, 프로퍼티스에 옵셋 패스 클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5를 지정해서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옵셋 패스를 적용한 다음에 이번에는 0.2mm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동 거리 그리고 흰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눌러서 격리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숫자 주변에 있는 하이라이트 있죠? 이 부분을 만들게요. 네. 자, 이 부분은요, 사각형과 필터, 이펙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3.3mm의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자, 흰색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펙트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메뉴바에서 이펙트 클릭해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찾아 들어가는데요. 자, 이 방법도 있지만 프로퍼티스 속성에서 이 FX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펙트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중에 저희가 사용할 이펙트는요.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입니다. 변형을 많이 주는 이펙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포커 앤 브로트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 체크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각형인데 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70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Y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여전히 사각형 형태입니다. 다시 컨트롤 Y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보여지는 대로 확장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누르시고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Y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프리뷰에서 보이는 대로 아웃라인, 윤곽선 상태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변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서 45도 입력하고 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50% 축소해서 카피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5%로 아니 35도로 회전한 다음에 카피 버튼을 눌러 주셔야겠죠. 카피하고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요.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이제 패턴으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패턴 등록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패턴을 클릭하면 메이크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 패턴의 편집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패턴의 이름을 여기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트로피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옵션을 이제 활용을 해 보시면 패턴의 배치를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배율을 줄여서 한번 배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리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각 연속 무늬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중앙에 저희가 만들어진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입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정을 바꿔 보세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바뀌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간의 간격이라든가 반복되는 무늬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간격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타일 투 아트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요, 하단에 HV 스페이싱, 허리젠탈 버티컬 스페이싱이 입력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3mm씩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서 패턴 간의 스페이싱, 공간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기 패턴 옵션에서 옵션 값을 활용을 하시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패턴 모드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보시면 위쪽에 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화살표 있죠. 네, 둘 중에 어느 걸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만들어진 패턴은 그러면 어디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이 등록된 패턴은요.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에 있습니다. 자, 스와치 패널 오른쪽에 이렇게 스와치 패널 열어서 보시면은요. 이곳에
마우스 오버 해볼게요. 트로피라고 하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유니폼 만든 후에 팔 부분에 패턴 적용할 때는 필 컬러 상태에서 이 패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야구공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정원이 필요하겠죠. 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22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 컬러 적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려진 원을 스케일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유니폼을 75%로 입력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흰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위치를 조정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스티치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이것도 일일이 선 그리고 열린 패스 그리고 여기에 선들 연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방법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면 훨씬 더 정확하고 출력 형태랑 동일한 형태를 만들기가 쉬울 거예요. 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정원을 그릴 거예요.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0.8mm의 정원을 그릴 거고요. 굉장히 작죠. 자, 화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은 정원을 검정색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무브 대화상자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직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2.4mm 입력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된 상태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정원을 잇는 수직선을 그려줄 거예요.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네, 쉬프트를 누른 채 두 개의 정원을 서로 겹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 K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0.75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얼라인을 이용해서 정렬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선은 면으로 전환을 해줄 거예요.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G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무브 대화상자를 띄워주시고요. 자, 호리존탈 17, 버티칼은 0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란히 이동된 상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룹을 지정을 해야지 두 개 사이를 중간을 채우는 오브젝트를 블렌드로 채워줄 거거든요. 반드시 그룹으로 지정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에 메이크를 클릭해서 블렌드 상태를 만드는데요. 이 중간 단계 오브젝트는 가상의 오브젝트입니다. 지금 보이기는 하지만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선으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 옵션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빠르게 띄우시고요. 8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 블렌드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블렌드를 적용한 다음에는 문제 3번이 아니고 오브젝트 활용할 때는 익스펜드를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스펜드 하기 전에 이 블렌드 속성이 남아 있을 때 작업을 또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블렌드는 지금 이렇게 직선형으로 연결이 돼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곡선 형태에 맞게 이 블렌드된 오브젝트를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컨트롤 Y를 했을 때 보면 두 개의 그룹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중간에 선 있죠. 자, 요거는 블렌드된 오브젝트의 중앙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척추와 같습니다. 이 반듯한 척추선을 곡선형으로 갈아타게 해줄 거예요. 다시 컨트롤 Y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펜툴을 사용해서 곡선형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그리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라인 속성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패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든지 벡터 방식에서는 핸들이라든가 조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핸들이라든가 이 고정점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형태가 되게끔 이 열린 패스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곡선형 열린 패스가 만들어졌다면 블렌드된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자,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블렌드를 클릭합니다. 자, 이 블렌드에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워낙에 블렌드된 오브젝트를 새로 그린 곡선형 열린 패스로 옮기려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여기에 보시면 리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리플레이스 스파인이 있죠. 이 스파인이라는 게 이제 블렌드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이 투명한 선 있죠. 이 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리플레이스 스파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옮겨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라인 부분을 나중에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스파인 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 여기 열린 패스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놓을 거예요. 먼저. 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리플레이스 스파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이 뜹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얼라인 투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반듯하게 곡선의 기울기랑 상관없이 반듯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얼라인 투 패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 모양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답안과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이 이 스파인 역할을 하는, 척추 역할을 하는 이 패스의 핸들을 있죠. 핸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간격이 더 조정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동일한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언두를 통해서 여러분 패스선을 다시 한번 그리신 후에 진행을 하셔도 되겠어요.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오브젝트 제외하고 안쪽에 배치되는 것들만 나중에 정리해서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패스의 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짧게 되도록 이렇게 그려서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 스파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에 리플레이스 스파인. 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 다음 블렌드를 더블 클릭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패스의 흐름대로 배치된 중간에 블렌드 오브젝트가 이렇게 변형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핸들 조정을 해보시면은요, 이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자,
컨트롤 F를 눌러서 이 열린 패스선이 제자리에 앞에 와서 붙여넣기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에 옵션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패스파인더 활용하기 위해서 면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나머지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유나이트를 하게 되면 합쳐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블렌드 된 상태의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 블렌드 오브젝트는 익스펜드로 확장을 해 주셔야 선과 함께 유나이트 했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요. 컨트롤 Y에서 원의 중심 X 표시를 보고요. Alt를 누르고 클릭한 상태에서 허리젠탈로 카피해서 상하 뒤집혀져 있는 형태를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아웃라인 상태에서 이 기본 도형들의 센터는요, X로 표시가 됩니다. 중심점 잡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네. 이제 튀어나간 부분에 오브젝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할 텐데요. 네, 다시 컨트롤 Y를 해서 큰 원의 중심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자, 동일한 크기 아까 22mm의 정원을 그렸었잖아요. 네, 22mm의 정원을 그려서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이 정원은요, 디바이드 할 때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배치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은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밖으로 나간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렇게 삭제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더블 클릭, 바깥쪽 더블 클릭해서 자, 정상 모드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뭔가 정리가 안 되어 보이죠? 그래서 테두리 부분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그려놨던 큰 정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요. ESC 누르고 자, 이렇게 K20에 해당되는 큰 정원입니다.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0.6mm를 입력해서 밖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요, K8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옵셋 패스를 활용하게 되면요, 이동도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레인지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게 뒤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불꽃 형태의 오브젝트를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가 적용될 오브젝트, 자, 여기 보시면 닫힌 패스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닫힌 패스를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색깔로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나중에 그레디언트를 편집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닫힌 패스 4개를 다 그리셨다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4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더블 클릭해서 컬러 스탑의 값을 제시된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가 보시면요, 각각 낱개로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스트로크 컬러는 없음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되게끔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필 컬러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각자 그라디언트가 이 오브젝트의 이 너비만큼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하나의 흐름대로 그레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때 쉬프트를 눌러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길이로 하나의 오브젝트에 적용된 것처럼 나와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마다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컬러에서 오른쪽 컬러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끔 드래그를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 흐름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렇게 야구공 형태보다 뒤쪽으로 배치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브젝트는 한꺼번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구 모자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있는 오브젝트 모양들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여기에는 방금 전에 그린 야구공 오브젝트가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물려 있습니다. 일단 모자의 상단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위쪽이 둥글게 되어 있는데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나 타원형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사각형을 이용해서 모퉁이 위젯을 활용한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사각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 놓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47, 하이트는 3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게 되면 이 컨트롤 패널에 코너스라고 하는 곳이 활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코너에 레디우스 얼마나 둥글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는 21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네. 자, 모양 나왔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코너의 모양들을 이렇게 깎아주거나 오려내거나 하는 것들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 동그란 형태로 해놓고 레디우스 21mm를 입력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모자의 분할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줄 건데요. 셀렉션 툴로 이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해 주세요. 상단 고정점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그랗게 있잖아요. 전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브 대하상자를 띄워 주시고요. 허리젠탈은 9, 버티칼은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요. 카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잘 보여지도록 이렇게 필 컬러는 넌을 지정을 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살짝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103%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무브 대상자를 띄워줍니다. 허리젠탈과 버티칼 수치 입력을 해주시고요.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 상태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3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고요. 얼라인에서 하단에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패스선들이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자,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약간의 이동을 해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컨트롤 G 해서 명령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도록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3개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디바이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이제 묶여있는 오브젝트에 불필요한 오브젝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ESC 또는 바깥쪽 더블 클릭하셔서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모퉁이 부분에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게 되면 이 모퉁이 위젯이라는 게 나오죠.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둥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자, 위치 값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위쪽으로 상단으로 이동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모퉁이 위젯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둥근 형태로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됐을 때 위젯 모양을 안팎으로 드래그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화면과 같은 닫힌 패스를 이렇게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모자챙 부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캡 부분을 이렇게 그리셨으면은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쪽에 정교하게 그려주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의 오브젝트를 정리를 하면 더 수월하겠죠. 자,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닫힌 패스를 그린 상태에서 패스를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각지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모퉁이 위젯을 활용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모퉁이 위젯이 아니더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펜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핸들을 따로 조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자,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디바이드를 하시고요. 네. 더블 클릭해서 합쳐질 오브젝트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유나이트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곳에서 스트로크 컬러는 남겨놓고 필 컬러는 투명한 상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겹겹이 있는 이 점선의 오브젝트 있죠?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1.5를 입력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반복해서 마이너스 1.2, 다시 한번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만 입력해서 3번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선부는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도록 선을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올라가면서 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이렇게 고정점을 선택해 줍니다. 자, 불필요한 고정점들 앵커 포인트 선택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끝부분에 선들은 이동을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끔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하고요.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해서 여기 이제 점선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는 1포인트, 대시 드라인을 클릭해서 자, 대시에 EPT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이 만들어졌고요. 네. 자, 그리고 캡의 형태는 기본적인 버트캡을 지정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지시사항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상단 부분에도 어때요? 점선이 적용이 되게끔 여러분이 열린 패스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대시드 라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린 패스 마무리 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상단부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오브젝트를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자, 이때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또 그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선에서 빠져나오실 때는요, 이렇게 디폴트 클릭하시면, 디폴트 컬러 클릭하시면 그냥 기본 값으로 흰색 면에 검정색 테두리가 됩니다. 이렇게 전환을 해서 앞서 적용한 속성이 여기에 나오지 않게끔 지정한 후에 지시사항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중앙에 정원을 그릴 건데요. 자, 어떤 형태냐면요. 네,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자, 검정색이었죠. 자, 선택 해제하시고요. 이렇게 서로 수합을 시킵니다. 네. 선택 해제하고 수합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면서 여기에 정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검정에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 자, 그리고 스케일을 조정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측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유니폼으로 하지 않고요. 넌 유니폼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허리젠탈은 70, 버티칼은 90%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선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 해제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Shift 누르고 방향키 이용하시면 그냥 누르는 것보다 10배수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할게요. 자, 로테이트 툴로 40도 지정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대쪽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복제한 다음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리플렉트 툴로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네. 자, 그리고 배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고요. 선의 속성이 아니라 면의 속성으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면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자의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참고해서 지시사항대로 그라디언트까지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교재 내용대로 그라디언트의 컬러 스탑 값을 각각 지정을 해주셨으면은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컬러 스탑 위치, 로케이션을 50%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각각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3개의 오브젝트에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포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그레디언트의 막대 부분 있죠? 이 막대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하시면서 진행할게요. 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허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자,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에리얼, 볼드, 이탈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볼드, 이탈릭.
설정하시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컬러 스탑에 컬러에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입력을 할게요. 스포츠라고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셀렉션 툴로 스포츠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모자의 캡 부분의 기울기랑 비슷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7도를 입력하고 OK를 누르시고요.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에 사용될 오브젝트인 도큐멘트 상단에 있는 야구공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구 모자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셔서요.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 아이솔레이션 격리 모드 상태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를 축소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70%로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회전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해서 회전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과 겹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 오브젝트도 또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로테이트 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엔 150도로 회전해서 카피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50%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50%로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는 이 두 개의 야구공인데요. 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모자 상단부 이 두 개의 면에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가 맨 앞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고로 지금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야구공 그룹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이렇게 앞쪽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선택된 오브젝트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 맨 앞에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는 각자의 오브젝트입니다. 고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 주셔야 됩니다. 색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야구공 그룹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 맨 앞에 있는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만 화면상에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곽선 부분이 어때요? 정리가 안 되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F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스트로크 컬러는 그대로 놓고요. 필 컬러만 투명으로 넌으로 적용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자, 올레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지금 모자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자는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룹으로 지정된 모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프로퍼티스에 FX 눌러 보시면 여기 스타일라이즈 바로 설정하실 수 있죠. 네.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대화상자가 뜨면은요, XY 옵셋 값과 블러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만약 이제 그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하면 그림자가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취소를 누르고 다시 나온 후에 이 오브젝트 전체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스타일라이즈 이펙트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어레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격리 모드 상에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다시 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눌러서 외부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야구 유니폼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사각형을 변형해서 유니폼의 중앙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52에 76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이미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라 하면 여러분 이 앵커 포인트가 어때요? 4개죠? 그죠? 근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형태로 변형을 하기 위해선 점의 개수가 더 필요하겠죠. 물론 add anchor point 툴을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 점을 찍을 수도 있으나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에 점을 균일하게 추가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오브젝트 메뉴 누르면 패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add anchor point라고 있죠.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선분,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선 중앙에 이렇게 정중앙에 점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2번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2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합니다. 떨어져 있을 땐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무브 대화 상자를 열어서 하단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네. 버티컬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해당되는 이 3개의 오브젝트 있죠. 맨 아래쪽 선분에 3개의 이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무브 대화 상자 여시고 여기에서도 버티컬만 12를 입력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하단 모서리 고정점을 각각 선택해서 변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눌러서 2개의 고정점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2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각각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스케일 툴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응용 가능하십니다. 선택된 일부 앵커 포인트에 이렇게 유니폼을 확대를 해주는 거죠. 네. OK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 고정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을 해야지만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 이 코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 모퉁이 위젯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직접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때는 이 코너스라고 하는 곳에 입력을 하셔야 되므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꼭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폼의 딥한 오브젝트 있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오브젝트를 하나 복제를 할 텐데요. 변형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복제를 하면서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요. 스케일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했을 땐 이렇게 중앙에 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변형축을 Alt를 누른 채 상단 선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넌 유니폼 상태에서
허리젠탈은 100%를 유지할 거고요. 버티칼만 105%로 조정을 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색깔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하니까 뒤로 보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단부만 이렇게 아래로 확대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에 또 변형을 해 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에 5개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허리젠탈을 130으로, 버티칼은 100%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유니폼 앞부분에 넥라인을 만들 텐데요. 자, 앞쪽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원 형태를 상단에 그리도록 할게요. Alt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해서 가운데 중심점을 정렬을 해주시고, 여기에 19, 2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겹쳐진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만 부여를 했습니다. 배치 관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하단부를 축소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패스의 일부분을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기능으로 스케일 툴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유니폼에서 40%를 입력해서 이렇게 패스의 하단부만 축소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줄까요? 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이 넥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변형된 이 타원에 옵셋 패스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확장이 되게끔 6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위스는 7, 하이트는 75mm를 입력해서 중앙에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과 같이 가운데 이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디바이드 할 부분에 해당되는 열린 패스를 펜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너 부분에 이 부분은 모퉁이 위젯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선형으로 여러분 패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디바이드를 생각하고요, 넉넉하게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퉁이 위젯을 적용할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위젯을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부분적으로 곡선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로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t 누르고 안내선에 클릭하시고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하고 디바이드를 눌러줍니다. 자, 경계선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로크 컬러를 여러분 구별되게 넣어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 정리하고 합칠 오브젝트는 또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진행한 이유를 아시겠죠? 네. 자, 결과는 교재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계속해서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Shift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2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코너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7mm를 입력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부에 뾰족한 고정점들, 앵커 포인트도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자, 모퉁이 위젯을 사용해서 둥그렇게 패스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요, 각각의 면에 해당되는 컬러를 교재 참고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색상 지정이 됐다면 이제 앞에 열린 패스를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K100에 1포인트를 지정을 하시고요.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클릭하고요. 자, 드래그 할 때 이 핸들의 수평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도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직선의 형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열린 패스를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추 형태를 그려줄 건데요. 자, 여기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색깔은요, 엘립스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드래그 한 만큼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여기는요, 라인 세그먼트로 수평선을 그릴 거예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둥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뒤로 보내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선의 속성이 아니라 면의 속성으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단 복제를 해줄 건데요. 다단 복제하기 전에 그룹으로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정원과 자, 면으로 확장된 수평선을 같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선택이 용이하지 않을 땐 컨트롤 Y를 눌러서 이렇게 윤곽선 아웃라인 상태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정렬도 또 맞춰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브를 활용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무브 대화 상자 띄우시고요. 자,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만 수치 넣어주시고 카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반복해서 복제하는 컨트롤 D 트랜스폼 어게인 아시죠? 컨트롤 D를 4번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 간격으로 복제해서 배치하실 때는요, 컨트롤 D 활용하십시오. 자, 이제 팔 부분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사각형은요,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18mm에 34mm를 입력하고 지정된 컬러를 필 컬러로 넣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하단부에 여러분 색깔이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면을 분리, 디바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평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Alt 누르면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요,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복사가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디바이드를 하고요. 지정된 컬러를 각각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참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색상을 지정을 하고요. ESC를 눌러서 올레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이 오브젝트를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팔 형태에 맞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배치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세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한 후에 변형을 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셀렉션 툴로 팔 모양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 가장 면적이 넓은 이 부분에 패턴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패턴 지정할 때 여러분 이 배경 부분을 지정하지 않고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패턴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와치 견본 패널에서 자, 필 컬러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패턴 트로피를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어때요? 이렇게 투명 배경에 트로피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게 보일 텐데 지금은 작게 보이지 않고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배경 색상이 없어지잖아요. 투명해지기 때문에 유니폼 팔 부분의 색깔이 그대로 있고 그 위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고로 자, 패턴 적용하기 전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페이스트 인 프론트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배치를 합니다.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자, 필 컬러 부분에 패턴 트로피 패턴을 적용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바탕 색깔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문제에 따라선 배경색이 아예 이 패턴으로 등록할 오브젝트 배경에 제시가 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요, 실제 오브젝트에 이렇게 복사해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패턴이 이렇게 앞쪽에 겹쳐져서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패턴 적용된 상태에 위치가 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원래 패턴으로 등록할 오브젝트가 어떤 위치에 그려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무브를 사용해서 배치 관계를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 변형할 때 변형 툴 사용합니다. 자, 크기 먼저 조정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스케일 툴에 보시면요, 기본적인 설정이 이렇게 하단부에 트랜스폼 오브젝트 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트랜스폼 패턴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체크를 한번 미리 보기 상태에서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자체가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패턴도 같이 적용이 되고요. 물론 체크박스를 풀게 되면 오브젝트만 따로 패턴만 따로 적용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 패턴만 저희가 적용을 해 볼 거예요. 체크박스 유의해서 해주시고요. 자, 패턴의 크기는요, 이렇게 2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간혹 여러분 메모리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장 수시로 해가면서 진행하시고요.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 크기가 줄어든 상태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바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출력만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툴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크기, 패턴의 크기만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고요. 스케일 툴 적용했고요. 이제 로테이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 안에 적용되어 있는 패턴만 회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45도, 네, 45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을 수시로 해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요. 안에 적용된 패턴의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로테이트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늬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무브 대화 상자 띄우시고요. 이 무브 대화 상자에서 보시면요, 여기에도 옵션에
트랜스폼 오브젝트와 트랜스폼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패턴이 적용되기 전에는 이 오브젝트의 그 거리 이동할 때 허리젠탈 버티컬로 해서 이 오브젝트 자체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작업을 해봤잖아요. 지금은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버티컬, 그 다음에 허리젠탈 수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탭키를 눌러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반영되는 정도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늬가 이제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출력 형태랑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요, 이렇게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서 최대한 가깝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진행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반사 대칭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팔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트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해 주실 텐데요. 자, 이때도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오브젝트에 보세요. 트랜스폼 패턴이라고 돼 있어서 어때 패턴만 뒤집혀지는 상태거든요. 제가 프리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저는 트랜스폼 오브젝트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패턴도 오브젝트도 같이 변형을 해야 될 때는 두 개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이렇게 대칭형으로 무늬도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유니폼에 배치된 이 오브젝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로피 형태는 어때요? 왼쪽 상단에 만들어 놨던 트로피 형태 그대로 있고요. 다만 여기에 하나로 합쳐지고 오페시티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상단에 만들어진 트로피 형태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트로피 오브젝트 같이 선택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는 보고 있는 화면 중앙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제 합쳐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크기 그대로 왔습니다. 이제 스케일 조정하셔야 되겠죠.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 패턴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이 프로세스 컬러만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오브젝트에 적용을 한다. 이 체크박스는 꼭 되어 있다라는 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로 축소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오페시티는요. 자, 여기 프로퍼티스에 오페시티 나와 있죠. 물론 컨트롤 패널에도 오페시티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편한 위치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60%를 설정을 하고요.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늘어날수록 데이터 커집니다.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폼에 배치된 다른 오브젝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짝이는 삼각 모양의 이 오브젝트는 따로 만들 필요 없죠. 자, 여기에 트로피에 있는 오브젝트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큰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필 컬러를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필 컬러를 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배치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트로피 하나로 합쳐지고 오페시티가 적용된 트로피 위에도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회전하고 축소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출력 형태 참조하시고 우리 교재 내용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브러쉬가 적용된 부분은 유니폼의 오른쪽 상단이 되겠는데요. 일단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20에 15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리고 필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을 해서 브러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옵셋 패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안쪽이면 마이너스 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를 하나 축소된 패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에 브러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요 여기서는 차콜 페더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브러쉬 패널을 확장을 해서 봅니다. 자, 요런 속성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차콜 페더가 있죠. 근데 이제 바로 노출되지 않은 것들은 이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라는 걸 클릭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유는요 아티스트에 있습니다. 아티스트에 보시면 초크 차콜 펜슬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브러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태가 좀 익숙하다, 브러쉬가 익숙하다 그러면 바로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으나 이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상단 옵션 바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리스트 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브러쉬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적용도 되지만 이 브러쉬 패널에도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색상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네. 이렇게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래 두께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1포인트예요. 너무 두껍죠? 출력 형태랑도 같지 않고요. 제시된 크기는요. 브러쉬의 굵기는요. 0.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했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자, 이렇게 두 줄 입력입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이 입력되는데 중앙에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설정을 패러그래프 설정을 이렇게 센터에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중앙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입력한 후에 클럽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과 크기 지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컨트롤 Y 누르시고 3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얼라인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폼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손도구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인터페이스 한번 리셋을 하신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는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레이아웃 맞춰서 보기 좋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최종적인 저장 확인하는 거, 자 1번 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에 맞춰 가지고 출력 형태 보시고 레이아웃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선 가리게 해 주신 후에 다시 한번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답안을 보낼 수 있는 경로 내 문서의 GTQ 폴더 안에 다시 한번 덮어 씌우기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